이렇게 지난 타깃주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주로는 삼성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국민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반격의 칼날을 벼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구만전자 목전까지 치솟았다가 주춤했던 흐름, 그러나 이제 외국인의 수급과 기술 승부수,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 회복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반격은 이제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반도체 패권을 다시 거머쥐려는 거대한 피벗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리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주가 반격의 가장 큰 중요한 열쇠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입니다. 과거에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한 56%를 넘었었을 때 주가가 9만 원에 바짝 다가섰었죠. 그러나 이제 이후에 대규모 매도로 50% 초반까지 내려앉았었고 주가도 한 5만 원대로 밀려났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붙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9월 10일 날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을 때 무려 1조 4천억 가운데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3,800억 원이 삼성전자에 집중 매수가 됐었죠. 외국인 지분이 다시 한번 이제 한 55% 수준까지 회복을 한다면은 단순한 수급 효과만으로도 주가 반격에 나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는 단순한 이제 숫자 회복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한국 시장과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반격의 두 번째 이제 차세대 메모리인 HBM4죠. 지금까지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HBM 분야인데 이제는 이제 기대 요인으로 전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미 HBM3로 엔비디아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으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요. 삼성 역시 한 발 앞선 10나노 6세대 공정으로 정면 승부를 선언을 했죠. 이는 이제 성능과 전력 효율에서 한층 앞선 기술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높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카드로서 이제 관건은 이제 수율인데 아무리 기술력이 앞서도 불량률이 높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삼성은 요번에 이제 발열 문제를 안정성에서 과거 고전했던 만큼 이번에 HBM4에서 얼마나 빠르게 수율을 끌어올리느냐가 반격의 성패를 좀 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초기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기대감을 조금 더 키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이제 파운더리아 시스템 LSI인데 글로벌 1위 TSMC가 슈퍼 갑으로 좀 어떻게 보면 군림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불만이 쌓여왔었죠. 공급망 다변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볼 수 있고 삼성전자가 그 대안으로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는 이번에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AI 칩 계약 그리고 애플과 차세대 칩 납품 계약을 따내면서 신뢰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규모로는 사실 TSMC와 차이가 좀 있지만요. 이번 계약이 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삼성 파운드리의 부활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수년간 이제 적자의 늪에서 빠져있던 파운더리가 이제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의 눈길이 다시 삼성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기회를 의미하면서 삼성전자가 의뢰 자세에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확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말서부터 이어졌던 박스권을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한 뒤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우상향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역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지금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이제 외인이 얼마나 많이 매수하느냐인데요. 이제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만큼 단기적으로 외인 수급이 좀 더 유입이 되면서요. 8만 원 안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외인 수급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은 최고가 한번 돌파해 주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반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숫자와 계약 그리고 기술력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돌아왔고 그리고 HBM4에서 기술 우위를 입증하면서 글로벌 빅테크가 다시 한번 삼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흐름,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국민주 삼성은 다시 9만 원에 그 이상의 목표도 향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용의주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외국인의 지분율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돌파 시도를 통해서 8만 원 선 안착해서 다시금 9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삼성전자였고요. 그 다음 용의주로는 알테오젠을 챙겨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알테오젠이 꽤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하고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떤 포인트에도 주목해 볼까요? 네, 일단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좀 뒤처지고 있죠, 현재. 근데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고요. 이번 주 이제 금리 인하, 이제 기대감에 조금 더 수급이 붙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요소들이 다 맞물려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바이오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이란 이름으로 하나로 이제 기업의 세계 중심에 올려놓은 거는 이제 지렛대와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뭔 얘기냐면 알테오젠은 이제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다이이치 산큐의 그 글로벌 빅파마가 불과 몇 달 가격으로 계약을 맺고서 동시에 임상에 들어간 장면은요. 단순한 이제 기술 이전을 넘어서 전략적 공조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제 코스닥을 넘어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이제 글로벌 자본과 신뢰성을 정면에 시험대에 올려놓은 상황이고 알테오젠의 행보는 이제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한국 바이오 글로벌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서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계약이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리고 다이이치 산큐가 사실상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인데 지난해 말 이제 다이이치 산큐와 그리고 올해 초 아스트라제네카와 각각 계약을 맺은 후에 불과 넉 달 차이로 이제 동시에 임상에 착수를 했죠. 게다가 이제 임상 기간이 단 10개월로 설정된다는 점은 양사가 얼마나 빠른 상업화를 원하는지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대상 물질은 이제 다이이치 산큐의 이제 ADC, 에너투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중한체, 그리고 릴베, 고스트 밑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미 병용요법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SC 제형 동시 진입 시에 임상, 상용화 시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죠. 이는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패러다임을 흔들 수 있는 전략적 협업 시나리오로요. 알테오젠이 이제는 단순 기술 제공자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 경쟁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알테오젠의 최대 강점은 독자적 하이브로 자인 기술인데 기존에 항체 시 치료제가 수시간에 걸쳐서 정맥 주사로 투여를 했다면은 알테오젠은 이를 수십 분 내에 피하 주사로 전환시켜 주는 거죠. 환자 편의성은 물론이고 병원과 의료진의 운용 효율성까지 크게 높여주는 만큼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서 도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제 머크의 키투르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중항체 그리고 다이이치 산큐의 ADC 등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이미 알테오젠의 기술을 기반으로 SC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상 개시가 단순한 검증 단계를 넘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의도적으로 출시 일정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는 곧 알테오젠의 플랫폼 가치는 단순한 국내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신약 패러다임을 좌지우지하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알테오젠은 최근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공식화를 했죠. 이는 단순한 시장 이전이 아니라 신뢰도와 그리고 글로벌 자본 접근성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선택인데 외국인 기관의 투자 기반 확대는 물론이고 다국적 제약사의 협상 과정에서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상장이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된 겁니다. 코스피 이전 시에는 알테오젠의 몸값이 현재 24조 원대 정도에서 30조 원 이상으로 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 왜곡과 지분 이석 우려가 조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껍데기 전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계감도 병존을 하고 있죠. 또한 이제 할로자인과 특허 분쟁 역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긴 한데 최근에 이제 일부 청구항 포기 등으로 알테오젠 측이 유리한 흐름이 감지가 되면서 리스크 관리 능력과 로열티 수익 확대가 확인된다면은 코스피 이전은 이제 몸값 재평가 촉매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급은 아직까지 크게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현재까지 코스닥 분위기 거기에 맞춰서 외인 수급이 조금씩 더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큰 변수가 없는 한 정고 돌파는 시도할 가능성이 크죠.
이번 돌파 시에 외인의 수급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보고 금리 인하 효과가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 확인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시면 알테오젠은 지금 한국의 바이오 가능성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혁신적인 주도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빅파마와의 전략적 공조, 그리고 독자 플랫폼의 기술력, 거기다가 코스피 이전이라는 무대 확장까지 이 모든 조건이 맞물리며 30조 원 가치의 시험대에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은 꼭 더 보셔야겠고요. 그동안 코스피에 비해서는 덜 오른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는 알테오젠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게다가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 지점에 대한 기대감도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